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보태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선택하시고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아이폰 14와 애플워치 8이 10월 7일 한국 정식 출시가 진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9월 30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맞춰서 애플워치와 아이폰을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맥북, 맥까지 쓰고 있는 진정한 애플바로서 애플바가 소개드리는 아이폰, 애플워치 가이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라인으로 출시했습니다.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총 4가지 라인이 되겠는데 간단한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 시리즈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칩셋도 동일하고 카메라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냐? 바로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던 퍼플 색상이 다시 부활을 했고 아이폰 13 프로에서 인기가 많았던 시에라 블루를 비슷하게 따라한 블루 색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 플러스입니다. 14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A 시리즈까지만 있었다가 다시 부활한 라인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니 라인이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저조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작은 사이즈보다는 큰 사이즈 선호하니까 그의 흐름에 맞춰서 다시 이 플러스 모델이 부활한 것 같은데요. 플러스 모델은 14 모델과 큰 차이점은 없지만 더 커진 화면과 배터리 타임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특징과 함께 14 시리즈보다 약 10만원 정도 더 비싼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 프로입니다. 이번 시리즈의 제일 핵심은 14 프로이겠죠. 먼저 A16 칩셋이 탑재돼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카메라도 13 프로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약 4배 정도의 좋은 화질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겠죠. 이번 작품의 제일 핵심은 바로 M자 탈모를 탈출했다는 점입니다. M자 탈모를 탈출한 그 기술의 이름은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탈모 치료를 도와줬는데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노치 부분을 활용하지 못했던 이전 작들과 다르게 노치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부분에 디스플레이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뜨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그냥 까맣게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OD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AOD는 Always On 디스플레이로 애플워치에 있었던 기능 중 하나인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화면이 켜져 있는 기능을 말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능이 있음으로써 굳이 노크온으로 해서 화면을 켜지 않고 시간도 확인할 수 있고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고 위젯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전 13 프로 시리즈에 비해서 약 20만원이 비싸졌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4 프로 맥스입니다. 14 프로 맥스는 14 프로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는 동시에 화면이 커지고 배터리 타임이 늘어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격은 14 시리즈 전체 통틀어서 가장 비싼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추천을 드리자면은 다양한 색상과 가벼운 무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신 분들에겐 아이폰 14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이폰 14의 특징을 그대로 살리면서 조금 더 화면이 크기를 큰 걸 원한다 하시면 14 플러스를 추천드립니다. 나는 M자 탈모가 싫고 최신 기능과 최신 성능은 모두 다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겐 당연히 아이폰 14 프로가 좋겠죠. 그리고 나는 크기, 성능 그 어느 거 하나 빠진 거 없이 모두 다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14 프로 맥스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14 라인들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13 라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A15 칩셋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게 13 시리즈 동일하게 있던 칩셋입니다.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에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아이폰 13 시리즈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 시리즈가 나온 만큼 아무래도 이 13 시리즈가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고 더 쉽게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제 13 시리즈 쪽으로 생각해 보셔도 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워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치는 공식 사이트 기준 총 5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애플워치 8, 애플워치 SE, 그 다음에 애플워치 나이키, 애플워치 에르메스, 그 다음에 애플워치 울트라 총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특징들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워치 8이 되겠습니다.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프로 라인이 없기 때문에 애플워치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물론 이번에 새로 나온 울트라가 있겠지만 이 울트라는 조금 별도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특징들을 좀 설명드리기보다는 애플워치를 비교하는데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SE 라인이 있겠습니다. 애플워치 SE 같은 경우에는 AOD
HOD, 혈중 산소 측정 기능, 심전도 측정 기능, 급속 충전 기능, 체온 감지 기능이 제외되었고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가 아닌 알루미늄 케이스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가볍고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제일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애플워치 나이키와 애플워치 에르메스 두 가지를 동시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모델은 사실 성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브랜드와 협약을 맺어서 출시한 제품인 만큼 그거에 대한 에디션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 테마에 나이키 테마, 에르메스 테마가 추가가 되고 스트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키 스트랩, 그 다음에 에르메스 스트랩이 동시에 증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애플워치 8과 가격 차이가 보이지 않는 반면에 에르메스는 아무래도 고급 브랜드인 만큼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브랜드 테마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더 적합하겠죠. 마지막으로 애플워치 울트라입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는 사실 거의 구매하실 일은 없겠지만 특수 목적을 가지고 나온 제품이 되겠습니다. 스킨스쿠버나 아니면 철인 3종 경기, 울트라 마라톤 같은 조금 더 하드코어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출시한 제품으로서 화면도 49mm는 엄청난 크기의 화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배터리 타임도 2배가 되고 극악한 환경에서도 잘 유지할 수 있는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가격대가 100만원은 기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모델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화면 크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크기 같은 경우는 45mm, 44mm와 40mm, 41mm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큰 화면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에게 더 좋습니다. 제 손목이 그렇게 굵은 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착용해 보니까 40mm와 41mm는 너무 작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오히려 이 40mm 또는 41mm만 사용하셔도 충분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총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케이스가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가 있는데 알루미늄 케이스는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로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운동할 거나 이럴 때 제일 적합하면서 또 스크래치도 제일 덜 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프로 옆라인을 보시면 굉장히 반짝거리면서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라인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애플워치에 똑같이 적용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알루미늄 소재보다는 스크래치가 더 잘 나고 그 다음에 가격대가 거의 한 30-40만원 정도 더 비싸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밴드입니다. 밴드 종류도 정말 많은데 확실하게 조금 더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밴드라는 이름에 들어간 제품들은 실리콘 소재로 버클 타입이 있는 제품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운동하시거나 그냥 데일리로 사용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가장 무난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루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타입이 바로 스포츠 루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벨크로 타입으로서 길이 조절도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땀이나 물 같은 것들이 잘 마르고 통풍도 조금 더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운동에 조금 더 특화된 스트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로 루프는 스포츠 루프를 사용하기 전에 매일 사용했던 루프가 있는데 이 솔로 루프 같은 경우는 후크가 없는 완전 일자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클이 없기 때문에 더 착용감 측면에선 훨씬 더 편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솔로 루프 같은 경우는 실리콘 소재로서 조금 더 탄성이 있고 늘어나는 소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드 솔로 루프는 실리콘 소재가 아닌 섬유 소재로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어느 정도 탄성까지 있기 때문에 착용감에 있어서 조금 더 중시를 두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죽과 스테인리스 스틸 스트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트랩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비쌉니다. 대신에 완전 시계추처럼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들 제대로 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래 시계 같은 디자인을 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스트랩이 되겠고요. 이외에 트레인 알파 오션 스트랩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라인은 애플워치 울트라를 위한 스트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아예 사용할 수가 없는 스트랩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워치 종류와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렴하게 워치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SE를 추천드리고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다 하신 분들에겐 애플워치 8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은 큰 것, 여성분들은 작은 것을 더 추천드리고 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렴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알루미늄, 그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서 고급스러운 것과 디자인을 좀 더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색상과 스트랩은 여러분의 취향껏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아이폰과 애플워치 가이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린 선에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이미 출시한 제품들, 단종된 제품도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짝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기능이 추가되거나 성능이 다이나믹하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미비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무조건 8 이렇게 사겠다 이러실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에 있는 새로운 추가 기능, 뭐 체온 조절 기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건강을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애플워치 8을 구매하셔도 괜찮겠지만 그러시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애플워치 7도 괜찮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워치 6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신다면 괜찮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보태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선택하시고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